10여 년째 사회를 보는데 아마 오늘이 가장 많이 온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드론 카메라 전체를 다 동원해서 이 주변 전체를 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 경복궁부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요것이 주뼈대고 고기 가시의 날개를 생각하면 이 지선의 모든 날개 수많은 국민들까지 다 촬영을 해서 조망 보여드리겠습니다. 1300만이 외치는 이 강화문의 목소리를 이재명은 듣고 있나? 1300만이 넘는 강화문 애국 국민들의 함성을 이재명은 듣고 있나? 심장마비나 졸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스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대불정 성군단장신의 홍천 스님을 비롯해서 대덕스님, 우왕스님, 무공스님, 대도스님, 법운스님, 신학스님, 덕진스님까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님, 대불총 호국성군단장 엉천스님 이하 전국에서 올라오신 우리 사부대중 스님들 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모습을 국민 저항권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여기 우리 부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불자들도 힘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해서 이 신음과 고통을 앓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잠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공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 밀타심경과 안자제보살행심반야 조견온 개공노일 최고액사리 자색고리 공공구리색 백육시공공육시색 불생물멸물고무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 색성양미 촉법무왕계내죄 무예식계무 무명령무 무명진내짐 영무노사진무 고진멸도무지 영무덕임무 소득고분이살타의 고신무가에 무가에 고무요공벌레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 반야바라밀 타고 들간육 들어선명 선보리 고지 반야바라 대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 주능제일 최고진 셀부르고 살건여바라 일타주 적설주 아라제 아제버러 아제바라 성아제 모지 소보아제 버라제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제 어제버러 제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 대한민국 애국 국민 동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반인륜적 인권 탄압, 종교 탄압,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는 오늘 불교계의 구탄 성명서를 오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동지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종북 종중 성향의 반국가 세력들의 무도한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실을 목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극히 염려되어 범종단 불격에는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무공 스님께서 선언하시겠습니다. 우리 보국승병장 수행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도권의 폭력으로 자유와 주권이 말살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유린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박감과 성직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국민저항권 국민대에 항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불교계 호국승병장 스님들과 제방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행되고 있는 3대 특검의 인격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주권은 절대 침범할 수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과 사법부는 법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벗어난 구속 중 영장 체포를 발부하는 회개한 짓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인 마녀 사장을 자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파괴하고 강제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법치를 짓밟고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을 지닌 자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공정한 수사를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힘없고 약한 국민들만 겁을 강요당하는 난장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무도한 폭력 세력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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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덕큰 스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법칙 파괴 행위는 국무위원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3대 특검은 수단에 의해서 구인조사, 소환조사, 방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수단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건강 등 모든 형편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면 특검이 구치소에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 구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강제로 납치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혹여 특검 사무실의 밀실과 같은 조사실에서 조롱과 협박 또는 고문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여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대 특검이 여유있게 이틀에 한 번씩 소환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특검 사무실에 소환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여 이렇게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여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계략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병을 앓고 있는 영부인을 강제 구금하기 위하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전 국민의 군인, 정치인, 국무위원 등 많은 이들에 대한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을 뿐 아니라 급기야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부당함을 밝히려는 시민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와 방송국, 목사님들의 사퇴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과 타원을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에 동참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며 여러분께서는 삼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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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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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탄압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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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호국불교 성가의 성호 스님께서는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요양 중이십니다. 빨리 요양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성호 스님 빨리 쾌차하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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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영천 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께 따가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와 함께했던 성호 스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빨갱이를 때려잡듯이 꼭 암도 때려잡고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광화문 집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하고 있고 약 3,0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1,300만 애국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인모임 대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천주교에도 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 교황님 이 부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데 사제 중심의 성당에서 신자 중심의 성당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추기경 6명을 잘라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교회도 신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천주교 교황 루이 14세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달 만에 법과 국민의에서 국민을 짓밟고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전과 사범에다가 4가지 재판을 받았는데 그걸 지가 대통령이고 다 지금 재판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인데 그 인사를 보면은 첫 번째 인사가 반미주의 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1985년에 바로 미 문화원을 무단 점거한 사람을 국무총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라는 자가 이번에 새로 된 자가 저는 1989년에 미 문화원에다가 화염병을 던진 반미주의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미주의 정부입니다.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는 쎄쎄, 미군은 점령군,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을 반대하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라의 교육, 전교조과 교육을 망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번에 새로 지명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부위원장에다가 바로 전과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공산화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허리끈 졸라매고 피눈물 흘리면서 건설한 경제, 이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 시켜서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기업을 다 해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무엇 먹고 삽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이 하는 짓이 노란봉투법이니 상법 개정안이니 해가지고 나라 안에 지금 외국 기업을 다 쫓아내고 우리 안에 나라 안에 있던 한국 기업들도 외국으로 다 나가면 우리나라는 공도와 뭐 먹고 삽니까? 결과적으로 공산화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60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은 천주교가 사라집니다. 물론 기독교도 사라지고 불교도 사라지죠. 그런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피땀으로 80년 동안 쌓아온 이 경제를 무너뜨려서 공산화를 하겠다는 이재명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2달 만에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굶어 죽겠습니까? 안 되죠? 구호에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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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계승 대표님,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보내야죠. 알겠습니다. 끌어내놓으면 골치 아파요.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해외 토픽감으로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보낸 이 철면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신부들이 빨갱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절대 빨갱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무슨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마 같은 새끼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자, 8월 15일이 되면 아마 매일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번에 파기 한송에 대해서 이제 국민재판을 받게 될 텐데 기분이 좋을 겁니다. 김경재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고개를 넘어섰습니다. 20살 때 대학을 들어와서 60년 하고도 5년 동안 65년 동안 대모험만 하며 쫓겨 살다가 외국에서 망명도 16년 했고 또 돌아와서 여기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좌파하고 싸움을 안 하고 별 볼 일이 없이 한심하게 80을 넘긴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오늘 모이신 전무후무한 이 인파 앞에서 여러분의 몇 가지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저께 서울 고등법원에서 제 재판을 벌였는데 고맙게도 재판장인 이한수라는 재판장이 저에게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 말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시켜서 고맙죠.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파기환송은 저만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생생하고 하는 저 거짓말쟁이 이재명의 당선도 파기환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통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행사한 지가 2달인데 2달 동안 여러분 하는 거 다 보셨죠? 첫 번째 하는 게 조국과 윤미향 같은 한심한 사람을 사면시켜. 그리고 북한에게서는 절대로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서약해. 중국에는 쉐쉐해. 온갖 짓을 다 하고 러시아의 월남의 서기장이 여기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미군 쫓아내서 이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이래.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모스탄이라는 대사가 얼마 전에 여기로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3.5% 175만 명만 모이면 이 나라 정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거 진짜냐? 그 3.5%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닷물의 염도가 3.5%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것을 보니까 5천만 국민 중에 3.5%가 아니라 적어도 20%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력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대한민국 국민이 파기환송시켜서 그를 대통령에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생각은 고함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명의 가슴이 떨릴 겁니다. 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간다고 하는데도 은근히 꺼림칙한 게 있어요. 혹시 대북북송 송금 800만 원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가서 국제사법재판소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커미디에서 지 잡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겁나.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 오죠. 그것도 위험해.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 대학 동창인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재명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75년 전에 북한의 공산당의 침입을 받아서 이 나라의 운명이 부산 앞바다에 빠질까 말까 간당할 때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50년 9월 10일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3.5% 정도가 아니라 5% 10%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정치적 제2의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를 돕기로 약속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힘이 이 광화문을 지난 7년간 끌어간 정광훈 목사님의 덕입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기 계시네요. 이 면전에서 칭찬하면 아첨비슷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곤봉에 멍들고 체류천에 눈물 짓고 툭 당하고 학대당하고 아침 새벽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애쓰고 오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이 이 나라를 적과 꿀이 오르는 정치적 종교적 가나안의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새 세대를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과 공동으로 믿으면서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딱 5년 전에 2020년 8.15 광화문 대회에 대회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석 달 열흘 동안 감옥소를 갔어요. 그때 제가 걸었던 구호가 2020 8.15입니다. 딱 5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0 8.15를 부르면 여러분이 연창해 주시고 이 2020 8.15를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전향길이니 뭐 많은 사람들도 다 얘기했어요. 니들 여기 못 오면 2020 8.15만 불러라. 그래서 다 우리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끌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2020 8.15. 자, 그 다음에 붙입니다. 2020 8.15 이기자! 2020 8.15 싸우자! 2020 대한민국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경재 총장에게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사람이 다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아까 13시 14분 01초에 1329만 8618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데, 지금 강화문 통계국 집계 1352만 114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기자들 많이 참석했을 텐데, 내 말이 거짓말이면 네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헤아려 보라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을 내신 이정민 장관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북 좌파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마고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12번이 바뀌고 현장에서 84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종북 좌파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벌을 가졌던 1200만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군벌을 가졌던 1200만, 우리 종북 좌파와 싸우는 데 있어서 백병전에 나서라고 큰 함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보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종북 좌파 정부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이건 말만 들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 이 음모론을 우리가 차단해서 반드시 타파합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이 종전 음모론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이 음모를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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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9.19 합의, 이것이 살아나면은 155마일 전선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이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9.19 합의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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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세우고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묵시자! 시작! 싸우자! 나오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민 장관님께서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평소 집회 때보다 스피커를 10대 개를 더 설치를 해서 지금 하우링이 일어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큰 소리는 좋은 소리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시라고 강단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인공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대 강단 있는 선지자께서 외치십니다. 5,300만 국민이여, 850만 해외 동포여 분투하라. 이 시대 강단 있는 영적 지도자께서 호소하십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반드시 지켜낼지어다. 이 시대 강단 있는 국민혁명의장께서 목 놓아 외치십니다. 1천만 애국 국민이여,
2030, 40 청해드려 공산화로 치닫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냅시다.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쪽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창조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We're setting a new record high.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일단은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5,200만 국민 여러분, To all the honorable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반드시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끌어내리고 we will surely impeach Lee Jae-myung 속히 빨리 끌어내리고 and we will bring him down as soon as 윤석열 possible 대통령을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되는 and 것입니다. then reinstate President Yoon Suk-yeol.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숫자가 역대 이후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We're setting a new record high in our rallies today.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I'm so glad. 바더 리버스 바벨론을 한번 부르고 Let us sing by the rivers of 그리고 God. 연설을 시작하도록 Then 하겠습니다. start my speech. 바더 리버스 바벨론 We sit down everywhere When we remember Zion 만세! 오늘은 제가 역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Today I want to delve into history first. 2차 세계대전은 The Second World War 일본과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happened due to Hitler and Japan. 그러나 히틀러는 However, Hitler,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은 he initiated this world war.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Last, he was defeated, 그 사촌 여동생하고 and together with his cousin, 4월 말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committed suicide at the end of April. 그래서 그것으로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And that is how the Second World War 그리고 ended. 5월 첫 주간에 And the first week of May, 히틀러가 항복하고 Hitler surrendered 히틀러는 이미 자살했으니까 because he already died. Germany surrendered. 항복하고 독일이 항복을 해서 Germany surrendered. 그것으로 2차 세대전이 끝났습니다. And that is how the Second World War ended. 끝나니까 When it came to an end, 이제 러시아가 Russia 일본하고 전쟁을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because they could not start two wars at the 원래 same time. 히틀러가 안보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했어요. First, Germany 5년 동안 signed a law 체결했습니다. together with Japan for 5 그러니까 years.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Because now he was dead, 히틀러 군대들이 뭐라고 선언했냐? what did Hitler's troops say?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전쟁의 약속은요 절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So when a promise is made during wartime, 이제 it's never meant- 일본하고 전쟁을 다시 하겠다. so they started to 이렇게 하여 그 독일에서 갔던 모든 군대가 start the war with Japan again. 일본하고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하여 And in order to start this battle, 그래서 극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they went to the Far East. 그때에 스탈린이 And at the time, Joseph Stalin, 중간에 꾀가 났어요. 꾀가. he was. 이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러시아 군대가 trying to come up with a new scheme. 약 3천만 명이 죽었어요. And about 30 million 민간인까지 people died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in Russia.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하고 똑같은 숫자지요. 15 million in total if you combine the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꾀가 나서 akin to the population of South. 아니 전쟁할 때 우리만 써먹고 Because Joseph Stalin was so disappointed in 그래서 that, 루스벨트한테 전화해서 he gave Roosevelt a call. 우리는 전쟁 피로감이 너무 쌓여서 Said because we're so tired, 바로 일본하고 전쟁을 못하겠다. we cannot go directly into this battle with Japan.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 말을 듣고 And after hearing this, 아니 일본은 thought to himself, 아무것도 아니야. Japan's just nothing. 우리가 일본을 이미 벌써 다 You don't 이겨놨으니까 have to worry about them. 같이 전쟁을 하자. So you can join us in 그래도 this fight. 스탈린이 But still Stalin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denied 왜? that.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군대가 3천만 명이 죽었다. 3천만. Because 30 million 민간인까지 합쳐서 5천만 명이 죽은 and 것이. if civilians are combined to the number 50 million in total. 그래서 이 루스벨트가 스탈린을 설득하기 위해서 So Roosevelt tried to 한 convince 번만 Stalin 나를 만나자. and say, let's just meet each other at least 그래서 once. 카이로를 거쳐서 So he went across 그 Cairo, 다음에 이란을 거쳐서 went across Iran, 휴양지 얄타로 가게 되었어요. and went to Yalta. 그래서 스탈린하고 만났습니다. He met with Stalin.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얄타입니다. 얄타. And Yalta is very famous for. 가서 이제 설득하기를 야 일본은 이미 끝났어. They started to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하면 convince Stalin there and said, 일본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USSR 그래도 스탈린이가 말을 안 들어요. forces with the US 우리는 너무 많이 죽었다 이거야. can bring Japan down, but still Stalin did not listen 그래서 루스벨트가 열받아가지고 because he faced way too many casualties. 핵무기 버섯구름을 And because Roosevelt 아리조나에서 시험한 버섯구름 이것을 다 꺼내서 보여줬어요. Roosevelt showed him a 우리는 picture of the 핵무기 Russian 개발을 완성했다 이거야. from a nuclear weapon and said, this is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빠져. our newest weapon. 그 대신에 전쟁 일본하고 전쟁한 결과에 대해서도 But if you still deny our request,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then you can do so, but 그랬더니 스탈린이가 버섯구름을 보고 난 뒤에 언제 전쟁을 안 한다고 그랬냐고. looking at that image, Stalin 잠깐 started 쉬었다가 한다 그랬지. 그때부터 스탈린 군대가 미쳐가지고 starting from then, Stalin's troop went and said 해상의 극동으로 이동해서 and worked aggressively towards the Far East. 원자탄이 터지기 전에 And before the atomic 히로시마 bomb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지기 전에 in Hiroshima and Nagasaki, 벌써 평양에 8월 12일 날 이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게 된 거죠. the USSR troops went all the way down to Pyongyang 여러분 이 애국 운동을 해도 on August 12th. 교리를 잘 알아야 So even 됩니다. though you participate in this patriotic, 이것이 대한민국이 왜 you must know the foundational 지금 history. 대한민국이 주사파한테 먹혔느냐. Why is Korea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consumed by Juche 그래가지고 ideologists right now? 이제 8월 12일 날 들어오게 You 되었는데 must know the foundational history.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는 The 거예요. USSR kept on occupying Korea more and more. 그때에 그 휴전선을 38선을 안 그었으면 And if they did not draw the 러시아 demarcation line, 군대가 then 부산까지 먹히게 됐어요. the USSR would have 부산까지 먹힌 후에 absorbed all the way down to Busan. 그때 가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털 수밖에 없습니다. And then the Nagasaki bombings would have happened. 이해되십니까? And in Hiroshima, do you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Do you follow through? 나는 제일 먼저 성경에 미쳐서 사는 사람. Number one, I'm an expert on the 두 Bible. 번째는 역사에 미쳐서 사는 And 사람. I'm crazy for the Bible. And number two, I'm crazy for history.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쫙 연구해 보면 And if I analyze history,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for each trials and tribulations Korea went through, God, 만약에 미국이 휴전선을 38선을 안 그었으면 the U.S. did not draw that demarcation line. 부산까지 다 먹힐 수밖에 없어. Even Busan would have been absorbed.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결국은 But then, alas, 1945년 on 1945, 6월 8일 날 it was June 8th,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때려버려. the U.S. bombed Hiroshima.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때렸어. And they bombed Nagasaki 3 days later. 이거 잘 들어둬야 됩니다. Please listen up. 그 원자탄을 미국이 때린 것 때문에 Due to that atomic bombing, 일본이 항복이 되었고 the Japan surrender, 우리는 두 손 들고 만세해봐요. 우리는 광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복. we got to reap the advantages of liberation. 우리의 힘으로 It is not by our own strength. 청산리 전투를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It's not because we got victory in the 미국이 battle of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것 때문에 Chingshanli, but it is because of the 우리는 atomic bombing. 공짜로 해방된 거예요. And by the 공짜로. U.S. that we got to receive this victory 이해됐으면 free of charge. 만세. Say, long live Korea if you agree. 이해됐어요? Do you follow through?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In our liberation, 우리 힘으로 얻었어요? 미국 때문에 됐어요? is it by your own strength or the U.S. 미국 때문에 된 것입니다. due to the aid of the U.S.? 그때에 이 메가드 원수가 And at that time, General MacArthur, 태평양 사령관인데 he was a general 일본이 원자탄 두 방 맞고 딱 이제 항복을 하니까 overseeing the Pacific. 그때에 이
이 미조리 함상에서 And at that moment, 사실은 이 메가더도 실수한 게 몇 가지 있어요. even General MacArthur 그때 사실은 천황의 목을 딱 치려고 했습니다. made a few mistakes. 근데 이 천황이 하도 간살맞게 빌어가지고 Because originally he tried to cut 이 the line 천황을 만약에 목을 쳤으면 of the Japanese emperor,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을 but he didn't. 일본은 신이 800만 개 But if he killed the Japanese emperor, 목을 쳤어야 되는데 Japan would have become a Christian 그러니까 이 nation. 메가더 원수가 이 천황이 하도 비니까 But he failed to do so out of pity 결국은 모가지를 못 치게 된 거예요. and compassion. 그때 모가지를 다시 쳤으면 But if the Japanese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처럼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어요. well, 기독교 나라가. Japan would have become a Christian nation just like South Korea.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가지를 안 쳤기 때문에 Because he was not killed, 한국에 와 있는 일본군이 the Japanese troops 34만 명이 있었어요. that were dispatched to South Korea, there were 그 다음에 350,000. 완주에 심양에 And in Shenyang City, 76만 명의 일본 군대가 와 있어요. there were 760,000 Japanese 그러니까 back. 이 천황이 항복하는 걸 보고 Looking at the Japanese 한국에 와 있는 surrender, 34만 명의 군대가 all those Japanese troops 아니 dispatched. 무슨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Foreign countries were deeply disappointed 원자탄 맞고 항복하는 게 어딨냐.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ir emperor was 이제 우리는 online, 천황을 섬길 수 없다. just like a god. 그래서 한국에 있는 34만 명이 So they could no longer serve their emperor.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So all those troops 한국 안에서 다시 제2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일본군 34만 명이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wanted to establish their autonomous nation.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바로 다그라스 메가더가 Douglas MacArthur took a hint at this. 일본이 항복한 지 일주일 So 만에 within just 1 week,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the 것입니다. the U.S. forces were dispatched. 이해되십니까? Do you follow through? 왜 왔느냐? 첫 번째 온 주한미군은 뭐냐? So the first troops who were 일본 dispatched, 군의 무장 해제를 시켜서 they were 부산항을 통하여 dispatched in order to 다 쫓아내고 get rid of all the Japanese 그리고 자기 troops. 집에 돌아갈 차비만 나눠주고 일본군 34만 명을 다 추방하게 된 And 거죠. just allow them to escape. 우리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살 수 We 없는 cannot 거. live on without the help of the U.S. 이해되십니까? Do you follow through?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Say, long live Korea with your 미국 hands up.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요. We cannot live without the help of 아니 the U.S. 그때 미군을 한국에 일주일 만에 안 보냈으면 And if the U.S. did not 우리는 제3의 일본 나라의 지배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받아야 되는 거야. forces to Korea within just 이해되십니까? we would have lived.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Say, long live Korea if you follow through. 잘 알아야 됩니다. But you 역사를. must be well versed about 잘 알아야 history. 되는 거야. You must be well versed in it. 그러나 미군이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But it is because they were dispatched within 일본군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and they got rid of all the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Korea that we get to reap the advantages of South Korea.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We must show utmost gratitude to them 우리나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ecause we did nothing on our own.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And after that, Syngman re-entered 자유민주주의, and he set 자유시장경제,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free 한미동맹, market economy, 기독교 Trump alliance, 입국론으로 the Christianity, 건국을 한 것입니다. and these were the 박정희 대통령이 Korea was founded on.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President Park Chung-hee led the New Village movement,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and he developed our economy.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And it is because of Syngman 오늘날 and Park 전 Chung-hee 세계의 경제 6위 that we rank number 6 군사력 5위가 된 것입니다. and in military. 이해됐어요? You follow through. 이해됐어요? You follow through.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These are because 이승만과 누구 때문에? the efforts of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더하기 But right now, the left 주사파들은 plus the Judiciary 이승만과 Office, 박정희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they criticize Syngman Rhee and 이런 Park Chung-hee. 주사파 있는 놈들은요, 저 북한으로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Such North Korean sympathizers must be cast away from our nation.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And that is why at this point,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the only way to solve this issue is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to invoke our national right of resistance. 이재명이를 빨리 속히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Bring down Lee Jae-myung. 이재명을 끌어내기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live Korea if you want this to happen.
무엇으로 해야 되냐? 국민 저항권으로 We 맞짱뜨. must initiate this with national right of 국민 resistance. 저항권에 대해서 And regarding the civil disobedience, 가장 잘 알고 계시는 our number one expert in it,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let us give it up for Mr. Kim. 자, 박수하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암만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 예? 뭐가 국민 저항권? 국가가 정상적 궤도를 벗어나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 자체를 파멸로 이끌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국민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목사님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맞아요? 맞죠, 목사님? 그러면 미국은 국민 저항권이 있어 없어요? 저항권 조항은 헌법이 없지만 당연히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불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미국이건 러시아건 뭐 중국이건 대한민국이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본도 국민 저항권이 있어요?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86억의 모든 인간들은 네. 다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 헌법 위에 있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문재인을 이재명을 속히 끌어내려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현 시점에서는 무기가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이거는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170만 명만 모이면 이재명은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은 170만 명 중에 5명이 덜 모였어. 5명이 못 모였는데, 자, 이제 자유 발언 해줬어. 자유 발언.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국가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통 독재를 꿈꾸는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즉시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연설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은 즉시 하야하라.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허락된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면 저항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너진 헌정 질서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해서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총통 독재로 치닫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단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짜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남한 영업소에 불과한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왜곡하고 망친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대가로 해산된 통진당의 핵심 인물이 평통 사무처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을 민족의 축복이라고 아우의 극치를 보인 인간이 인사처장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주범인 헌법재판소, 불법 수사를 감행한 공수처,
부정선거의 원흉인 중앙선관위는 반성은커녕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원, 경찰, 검찰은 본연의 사정 업무는 외면한 채 이재명의 살아있는 개가 되었고, 사법부는 권력에 의한 법치 파괴에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의 혈안이 되어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개의 특검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과거 히틀러의 총통 독재가 연상됩니다. 히틀러는 1933년 수상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듬해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나치는 수상과 대통령을 합친 총통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불법 제도를 만들어 히틀러에게 아부했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총통의 시절 히틀러에게 대항하는 국가 조직은 없었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저항 세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광화문 애국 세력 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파괴된 헌정 질서에 대해 외면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넘길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엄청난 바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을 대한민국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을 대한민국의 귀가 열리는 에바다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듯 다 죽은 대한민국을 소생케 하는 달리다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파괴된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가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함께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실로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실로암 노래를 또 부르는 촌목이 왔어요. 준비됐어요? 실로암을 한번 부르고 다음 강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불러보자고요. 실로암입니다. 그렇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따라가 종이 울리고 낮이 들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기서 느낀
모시겠습니다. 아니 9.19 합의가 그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9.19 합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했습니다. 아하. 김대중과 김일성, 김정일. 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과 김정은. 맞아. 그리고 바로 2018년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저 판문점에서 네. 3차 정상을 내대했습니다. 야. 그때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네. 그에 대한 군사에 관한 후속 합의서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남북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5개 조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첫째는 남북한이 상호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 조치들이 전부 우리 국군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선발을 묶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강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휴전선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기동훈련과 포병 사격 같은 것을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할 그게 없습니다. 우리의 선발을 묶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군에 대해서는 고정이건 휴전선으로부터 저 동부 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 이내로 고정익 항공기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이 헬기는 15km, 그 다음에 무인기도 있습니다. 헬기는 10km, 무인기는 15km에서 10km를 마찬가지로 비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우리 선발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번도 못하도록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GP에 있는 비무장 지대에 있는 GP 가이드 포스트입니다. 서로 철수하자고 딱 한 번 하나씩 철수하고 북한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적대 국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2024년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죠. 우리도 그 당시에 서해안에 또 전방지역에 심지어는 우리 저 서울 지역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군사 합의를 개성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9.19 합의를 지금 이재명이는 다시 부활시켜서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는 북한 자체가 예. 속셈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니라고 뒷받아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북한에는 공군기가 예. 뭐 숫자가 많아도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뜬다 그래요. 예, 훈련도 못하고 북한의 공군기는 가장 최신기가 미그 29입니다. 몇 대밖에 없습니다. 아하. 제가 말씀드리죠. 북한과 우리의 공군력은 100대 0입니다. 그러면요. 이재명이가 9.19 합의를 다시 시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한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결국은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자 여적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우리 황교안 장모님이 말씀한 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재명 때문에 끝났다고요. 자유발언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워낙 역사를 좋아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얻는 민족은, 교훈을 얻어서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체를예상 비스마르크가 우수한 민족은, 국가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어리석은 백성과 어리석은 국민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엔 가입국 중에서 75% 80%가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사회주의 망했어요. 포퓰리즘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꼴찌에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력으로 봐도 군사력으로 봐도 여러분 통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여행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제 정권을 잡았으면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두려워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온갖 쓰레기들, 자기 변호인들, 그 분야에서 일찌감치 모두 낙오돼가지고 진급 못한 놈들, 정과자들 다 모아놓고 다 장관 임명하고 차관 임명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섰더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처치고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크리스찬들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땅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악한 이들을 몰아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동호 빨갱이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한 가지 내 물어볼게. 예. 주사파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주사파는 북한의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과 그리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주체 혁명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시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겠어.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사파가 뭐 하는 짓이요? 지금 그 주세파는 우선 북한이 1965년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황장엽 씨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상에서 주체, 그 다음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그 다음에 국방에서 자유하자는 건데 사실상 김일성을 수령으로 신으로 모시는 사상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전역에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주사파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종교는 주사파네. 주사파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고 신입니다. 하하. 사상을 우리에게 생명을 준 신입니다. 근데 그 주사파 사상이 우리나라의 10계명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그럼요. 김일성의 10개 주체 사상의 10대 원칙이 있는데 그 10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남조선이 대한민국이 왜 주사파에 무너지냐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거는 이동호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같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혁명론을 머리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북한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던 자들에 의해서 주사파가 지금 만연됐습니다. 아니 연세대학 다닐 때 주사파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가르쳤죠. 누구한테 가르쳤어? 우상호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개자식아. 정말 말이야.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 아멘. 자연스라서 자연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눈에 실명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를 받고 가는데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 있었고 그의 발에는 저 성범죄자들이나 차는 전자발찌가 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1700만 국민이 대통령으로 위임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는 개헌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60%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찌를 치우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독하는 저 주사파에 대하여 반드시 저들을 감옥으로 보낼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주제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감옥으로 자, 요즘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왜 JTBC에 가서 왜 거길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화 집회를 했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언론들이 거짓말을 해요. 전광훈 목사님이 폭력을 행사했다, 사주를 했다. 그래서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애국운동 몇 년 같이 했어요? 25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눈빛만 봐도 서로가 다, 예, 잘 알고 있죠. 난 대표님의 눈빛만 봐도 다 알아버려. 잘 알죠. 25년이니까 맞습니다. 저기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깝잖아 나하고. 부부가 더 가까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국운동을 길게 안 해본 사람은 예.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JTBC에 가서 한 것도, 왜냐하면 하도 JTBC가 내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평화 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꿋꿋하게 대한민국 지키겠다 이거고요. 앞으로 어떤 좌파들이 불러도 가서 맞짱 뜨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문운동 7년 하는 동안에 올해 8년째인데 예.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현장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럼요. 같이 했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레 해주세요. 자연스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남동으로 우리가 모여가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싸워서 52%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정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랬고 그 과정에서 평화 집회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게도 조기 대선이 벌어졌고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가 42%를 던져줬습니다. 52까지 가면 승리인데 42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내부의 분탕자들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쳤으면 50이 나오고 승리했습니다. 광화문으로 뭉쳤으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기 이재명이 대관식을 하고 정말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대선에서 40위까지 갔던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보니까 10%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로 보수 쓰레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취임식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결집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파괴한다면 바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돼야 됩니다. 그게 국민저항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그것도 정권이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 애국 세력들이 탄압받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논평 한 줄 냈습니까? 같이 싸우기랍니까? 저다 나나 뭐 그냥 당대표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 당대표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거기 당대표감 있습니까? 저는 이미 망했다, 해체하는 게 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답답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팔아먹고 이제는 그 썩어 빠진 당, 무너져가는 당 바짓가랭이를 잡아놓고 꿀 빨아먹으려는 놈들, 이 새끼들이 보수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따위로 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보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을 받습니다. 진정한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8월 16일 광화문에 모였고 이 힘은 이제 이재명을 사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8.15에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윤미향이를 사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범죄자 새끼가 범죄자를 사면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폭나라가 됐습니다. 범죄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서야 될 놈들 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남동에서 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콘서트다, 뭐 웅변대에다 지랄 떨던 놈들 보니까 지네들이 콘서트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누가 좋다고 와서 똥구녕 빨아대고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되겠어요? 심판해
심판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부터 심판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한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한 게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반성해야지, 해체해야지. 그런데 윤석열의 그 남은 꿀마저 빨아먹는 세력들과 합쳐갖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완전히 개그 콘서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는데, 저자들은 지금 당권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개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썩은 보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새끼들이 뭘 하겠어요. 우리는 정당이 없습니다. 야당이 없습니다. 진정한 야당은 바로 이 광화문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쓰레기 보수들 청소합시다. 없애버립시다. 개자식들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광화문이 이재명을 끌어내립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보고 배신자라는 놈들 한번 보세요. 배신자가 뭡니까? 배신자라는 건 우리를 도와주고 광화문을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그걸 제가 외면하면 배신자죠. 광화문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콘서트다, 무슨 웅변대회다 조롱했던 놈들이 저에게 배신자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새끼들이 배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에 빌붙어서 윤석열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보수 쓰레기들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중요한 분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기 왔습니다. 지금 지금 여의도 당사에서 특검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서 농성 중인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국민들에게 친필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애국 시민께,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문수입니다. 오늘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 시민께 인사드리고자 하였으나, 무도한 이재명 독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자 하여 김문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와 애국 시민께 인사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의 여망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속히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6일 김문수 올림 대독입니다. 자, 구주화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구주화 변호사님. 예.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다.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문재인은 일단 USB 넘긴 거에 대해서. USB를 누구한테 넘겼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그 안에 국가기밀을 넣어서 넘겼다라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그렇게 끈덕져요? 세상에. 제가 보기와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소송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겼어요, 졌어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예. 그러면 문재인은 깜빵 가야 되겠네. 가야죠. 와. 근데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네. 제가 항고를 해서 지금 서울 고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깜빵 가야 되겠네. 이재명도 가야죠. 가야죠. 그럼요. 그러면 자유발언 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좌파 대통령이 4명이 나왔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게 전부 다 중국과 북한의 간첩입니다. 간첩.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해서 간첩이고, 문재인은 USB를 넘겨서 간첩이죠. 근데 지금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목걸이 수사하고 백 수사하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간첩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은요, USB만 넘긴 게 아닙니다. 또 뭘 넘겼죠? 이 용산 땅은 중국에다가 팔아먹었죠. 그리고 인천 강화도에 있는 이 한박도는 북한에다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 5월에 이적죄로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재인 수사해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한박도 뺏긴 거 다시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안 찾아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래서 이재명과 이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저는 이달에 직무유기죄와 이적죄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과 이 국방부 장관, 이 현행범은 어떤 국민이든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앞으로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눈에 띄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을 다시 한번 잠깐 모시고,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이가 정책 순위 1번이 개헌이요, 개헌. 예. 근데 그 개헌을 왜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연방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아하. 통일조항, 영토조항을 바꿔야지만이 개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를 나라를 바꾸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그렇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영토조항, 통일조항. 그거 설명 잘 한번 해주세요. 짧게. 예. 네, 여러분들 개헌을 하기 위해선 이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이제 국민이 또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토론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는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통일조항,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데 이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건드리면 바로 연방제로 가기 딱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김대중이 낮은 단계 연방제 하려고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의 헌법 때문에 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 따위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개헌이 되게 되면 바로 연방제로 시동을 걸 것이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남동에서 50이 올리고 그리고 대선에서 그래도 견제한다고 42까지 끌어 만들어줬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정말 우리 내부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환길이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세이브 코리아랑 분열을 시켜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분열되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누가 누구 지지한다, 누구 지지한다, 누구 밀어라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누가 그래도 잘 지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겁니다. 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슨 팬클럽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김문수 장관 비난 많이 했는데 광화문에 이렇게 성명서까지 보내주는 걸 보고 오늘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광화문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오늘도 1000만 명이 안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까지 다 오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들만 와서는 안 되고 한국교회 1800만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간다니까요. 오늘까지 연설하는 강사님들 얘기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방제를 막기 위하여 저 문재인한테 고발당해서 3번 깜빵 갔다 왔다고. 3번 깜빵 갔다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야. 아, 왜 반응이 시원찮아? 반응이 왜 시원찮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다음 주에 1000만 명이 모이고, 만약에 안 모이면 그 다음 주에 또 할 것이고, 토요일 날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혼자 오지 말고 최소한 10명씩을 데리고 와서 빨리 1000만 명을 돌파해야 이재명이를 하야시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요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저거요 국민의힘 정당 쟤들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조직력도 없다고. 근데 말이야 지들끼리 싸움하느라고 난리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광화문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다음 주까지 10명씩 다 데리고 다 이 토요일 날 1시까지 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누가 손 안 들었나 보려고. 안 든 사람들은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려.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여러분 노래는 한 곡 듣고 가야 되니까 JK 가수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노래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세 삼창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원래 행진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행진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JK 가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 저 영상하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이에 우리 저 네, 제가 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촛불연대나 이 좌파들이